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6% 상승을 했죠. 신고가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주말까지도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물론 오늘 상승한 이유가 있죠.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SMR까지 전부 다 수주를 따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50조 원 규모라고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먼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구간에서 내가 얼마에 잡고 어떤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시세가 뭐 두산이나 그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요. 두산이나 뭐 우리기술이나 이런 쪽은 시세가 충분히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고가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약간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적극적으로 매매에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전에 두산보입니다. 어떻게 됐죠?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도 23년도죠. 23년 8월 9월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두산이 더 강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더 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싼 가격대에 있었던, 즉 덜 올랐던 종목군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두산이 먼저 시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두산이 올라가는 상황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이 이런 시세를 만들고 나서, 그쵸, 신고가를 이미 만들고 나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됐다. 원전은 시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구간이 21년 이후로 계속됐어요. 한 2년 반 정도 지속됐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뭐 차트에다가 뭐 화살표를 찍고 어떤 표시를 해놓고 이게 뜨면 날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산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다는 것. 그거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거래가, 자, 요걸로 보실 수 있어요. 1조 4천억 터졌습니다. 즉 고가 매물을 그냥 다 받아 먹었다. 즉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한 확실한 내용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특별한 뭐 지표나 그런 부분을 두지 말고 그 종목 자체를 지표로 두고 매매에 참고를 하자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를 먼저 보이는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서서 시장을 이끌어가지는 못했지만 두산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동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이걸 참고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작 시점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이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YC예요. 뭐예요? 반도체 종목이죠. 이게 원래 YIK라는 종목인데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죠. 17% 정도 5월 달에도 수익을 냈고 쭉 내려서 보면 20%씩 이렇게 4월 달에도 수익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봤었던 건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는가, 삼성전자 가격이 싼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아직 HBM을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대를 올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계속 강한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원전으로 가져와서 보자고요. 두산이 강하다. 그럼 돈이 들어오고 있네. 그럼 두산에 돈이 들어오고 있으면 당연히 어디 쪽으로 연결되죠?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두산과 우리기술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서 시세를 올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1조 4천억짜리 거래, 즉 고가 매물을 다 먹어가는 그 거래량, 그쵸? 근데 YC 같은 경우에도 어때 올라가는 구간에서 충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즉 오늘
이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매집 구간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소폭 눌리는 눌림목 구간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산 어때요? 두산도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 제가 딱 공략을 했죠. 14%, 14.7%의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 없을 수 없어요. 손절이 있습니다. 근데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매매하는, 그쵸? 손절이라는 건 내가 매매를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지, 손절 때문에 못 들어간다, 손절 무서워요,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시장의 구조, 그렇죠.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 그리고 시세 관련돼서도,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잡을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증을 한번 해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제 매매한 타점을 다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면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보여드린 거고, YC도 오늘 4.6% 시가 공략했는데 4.6% 상승해서 끝났죠. 이거 말고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면 신고가 구간에 공략해서 3거래일 만에 75%,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건데, 이런 상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우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뭐 왜 들어오고 싶은지 뭐 그런 내용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인증까지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거의 뭐 턴키 수준의 그런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원래 이게 두산 중공업이었습니다. 근데 원전은 이 전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시자고요. 자, 요겁니다. 체코 원전의 미국 SMR까지. 미국도 지금 원전을 다시 늘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북한이 아니에요.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 있는 뭐 가온전선,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있죠.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죠. 근데 탄소 배출이 없어야 돼.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가 더 있어요. 수소입니다. 수소. 그렇죠. 최근에 반등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두산 퓨얼셀도 같이 동반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구조는 시작점을 잡자. 그렇죠? 근데 그 시작점은 돌파하는 구간이다. 돌파하는 구간은 싸게 잡을 수가 없다. 싸게 잡으려는 생각 자체가 장기 보유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로만 제가 공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조에 대해서, 뭐 어떤 화살표 지표가 중요합니다. 어떤 지표가 떴을 때 내가 뭐 여기 탁 하나 딱 떴으니까 뭐 쭉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내가 체크를 하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 지난 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이 5월 27일 9시 15분, 그렇죠, 주말에 결정된 내용이죠. 근데 그 전에 두산이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놨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 지난주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나온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영상에다가 다 남겨놨어요. 그 부분, 그렇죠. 제 주말 영상도 그렇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진짜 한 가지 내용입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자. 이거 말고 주식시장에서 답이 없. 이게 진짜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드리고 싶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이 올해, 그렇죠,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잡는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 다른 상황,
그리고 제 매매 타점까지 다 공개를 했죠. 쭉 올려보시면 어떤 이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도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원전 테마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쵸?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쵸? 제가 딱 보고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종목군 그리고 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